예, 반갑습니다. 장량 옥야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담당 교사 이재성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어제 일요일 저녁에 제작을 해서 올린 영상은 잘 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월요일 선생님은 지금 윤리실에 앉아서 이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5시 7분입니다. 1, 2학년들이 없어서 퇴근할 수도 있는데, 예, 선생님 오늘 3학년 감독입니다. 여학생 쪽. 예.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좀 분위기를 다 잡자라는 의미로 1학년 담임쌤들이 3층 감독하고 3학년 담임쌤들은 남학생 쪽, 또 2학년 여학생 쪽은 3학년 여학생 쪽은 2학년 담임쌤들이 보다가 이제 1, 2학년들 갔으니까 1, 2학년 담임쌤들이 나눠서 3층 여학생 쪽 감독 보자 이렇게 했고, 오늘까지 그렇게 할 건데 그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딱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1층 3학년 여학생들 작업실 쪽에 감독할 것 같은데 3학년 담임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에 있는 학생들 다 불러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태인 선생님이 참아라. 오늘 참고 3학년 여학생 쪽 감독하면서 어쩌겠습니까? 수능 치는 준데 그리고 여태껏 3학년 쪽 감독도 안 했는데 빈자리가 보여도 꼭 참고 그리고 이래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우리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배웠던 것이 바로 페이지 148쪽이 되겠죠. 페이지 148쪽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바라고 했던 영상 혹시 봤습니까? 새얼간이라고 몇 년 전에는 이게 나온 지가 좀 몇 년 된 영화인데, 몇 년 전에는 저기 중학교 3학년 저기 시험 끝나고 1차, 2차 집필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그 직전 시간에 그 학교 가서 맨날 비디오 보고 놀고 하는 시간 있잖아. 그때 가장 많이 보여줬던 선생님들이 보여줬다고 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 영화인 새얼간입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이스트 정도 되는 인도의 공과대학 과학기술연구원에 어떤 인도 안에서도 이런 수학이나 또는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 천재들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상당히 특이하고 괴짜가 한 명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괴짜가 입학 첫날부터 막 총장이랑 막 싸우고 트러블 생기고 교수님들이랑 막 트러블 생기고, 그런 와중에 같이 다니던 2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2명도 전형적인 공대생입니다. 내가 이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 2명의 친구가 굉장히 괴짜인 이 친구를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어제 새얼간이 영상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보여줬습니다. 짧은 거의 영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생님도 여기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있는데 한번 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오후 5시 15분 내가 태어났다. 5시 16분엔 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들은 공학자가 될 거야. 내 아들은 공학자가 될 거야 라고 태어나자마자 2분 만에 아버지로부터 듣는 첫 마디가 내 아들은 공학자가 될 거야. 그 옆에서 고문지 이문지 모르겠지만 파르한 쿠레시 주인공 이름이죠. 파르한 쿠레시 엔지니어 공학 학사다. 나는 공학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운명은 이렇게 정해졌다. 이게 2글자로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운명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मैं क्या बनना चाहता था 내가 무엇이 되고픈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किसी ने पूछा तक नहीं। 그냥 입학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공대.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아버지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자, 그리고 선생님 어제 읽었던 지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루의 종이칼, 그 칼인데 그 봉투, 편지용 봉투 뜯는 그런 칼 있죠. 그게 종이칼입니다.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가 설정한 목적, 내가 이런 용도로, 이런 디자인에, 이런 성격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지 설정한 목적, 바로 본질입니다. 설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한정자입니다. 한정된 쓰임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한정된 쓰임새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칼과 같은 사물의 본질은 이미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상, 즉 내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이런 구상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이것도 역시 본질의 특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어제 얘기했지만 필기 노트입니다. 사물의 관점에서는 그 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제작자가 되겠죠. 제작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스티븐 잡슨이 MP3 플레이어도 되고 사파리 인터넷도 되고 또 전화도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빵빵빵 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폰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은 이미 그것을 어떻게 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 아니죠. 인간이 사물은 아닙니다.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죠. 칸트는 인간은 단순히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사물 아니다. 왜? 사물은 이미 있기 이전에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본질이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도 만약에 이 공학자, 이 이름 뭐고? 파르안 쿠레시. 인도 사람 이름이라서 외우기 어렵네요. 파르안 쿠레시처럼 이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죠. 뭐가 똑같습니까? 사물이죠. 사물은 이미 존재 시작 때부터 뭔가 어떻게 무엇이 될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물과 달리 어떤 결정된 보편 개념이라는 이러한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채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정해져 있으면 어쩔 건데? 사르트르 얘기합니다. 인간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는 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재한 후에 스스로 만들어가서 스스로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 여기 있다. 실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끊임없이 선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 얘기했지요. 이거 아니지, 삐딱한 줄 알았다. 자, 본질은 무엇이다라는 본질은 정해져 있다, 없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합니다. 누가? 내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태어날 때부터 옥야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골까지 올 줄은 여러분들 정말 몰랐겠죠. 그냥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선택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괜찮네.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 옥야고 가는 거 선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작년 옥야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르트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 즉 사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물을 만드는 제작자인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수 있는 그 존재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논적 관점이죠? 무신론적 관점이죠. 여기 적어놨죠? 무신론적 관점. 그래서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얘다 너 이런 존재 되라 하고 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한 신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것을 시킬 것인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어떤 것을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정해진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던진 존재입니다. 기투적 자. 자, 여러분들 집에 있겠죠? 집에 있으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오른손을 내 목덜미를 잡아보세요. 목덜미나 또는 목덜미에 있는 어깨. 자, 오른손 들고 이 오른손을 등 뒤로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에 옷덜미 또는 목덜미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집어 던지세요. 으쌰. 누가 리액션이 좋은지 한번 학교 와서 봐야겠지만 나를 잡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으로 나를 집어 던진 것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기투적 자아입니다. 신이 나를 창조해서 너 이 세상에 살아라 하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볼래 하고 나 스스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논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무신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 존재, 즉 신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 정의되기 이전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에 의해 정의되기, 즉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뭔가 정해지는 그런 존재가 신에 의해서 본질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무엇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존하며 불쑥 나타나고 무더위 위에 누군가 갑자기 퉁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내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중이 되어서야 그는 나중이 되어서야 애프터, 즉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자신은 그가 될 그것을 스스로 만들게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실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일칼과 같은 사물의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물과 달리 미리 결정된 보편 개념으로서 인간성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 여기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죠. 사르트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실존은 본질 앞선다. 왜? 나의 본성과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정해줄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인간은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 결단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발견함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주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군가. 엄마가 그렇게 해라던데요. 엄마 선생님이 그렇게 해라던데요.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부서 또는 1학년 업무를 한 3, 4년째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 부장을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담임을 맡으면 1학년 부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봉진입니다. 진로는 정한용 선생님 파트고,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창체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동호회활동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심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하냐? 바로 창체활동의 첫 번째가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자율활동. 우리 학교 급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치죠. 자치. 또 창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율. 우리 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학생회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 되면은 학생회가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왜냐면 학생회 어떤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3학년이죠. 그럼 3학년 2학기 되면은 그 3학년 그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불러갖고, 야, 지금 학생들의 이런 자치 생활을 이렇게 결정해야 돼, 얘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능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반장 부반장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학생회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의견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더 나아가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자율학습인데 남이 있어야 잘합니다. 자율학습인데 시간 맞춰서 한 2, 3분 전에 올라온 선생님이 감독을 해야 여러분도 미리 올라와서 자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려고 온 학교인데, 그리고 그 학교 일과 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누가 옆에서 잔소리 해야 됩니다. 앉아라, 시간 맞춰라, 책 봐라, 니 뭐하노 지금 딴짓하고, 니 또 어디 간단 말이고, 왜 돌아다니노?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누가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누가 없으면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시간이다 하고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고, 돌아다니고 돌아오지 않고 나가고 안 올라오고 되겠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잔소리하고 공부를 빠듯빠듯 시키는 선생님을 감독시키지 않은 학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이란 것입니까? 실존주의의 사르트르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인 옥야고등학교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이고,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뭘 공부할지 또 공부한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3차 시대면은 태블릿 PC 만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명 살짝 지나가면은 빠르게 홈 버튼 누르고 내가 공부하던 척 합니다. 그래 놓고 뭐랍니까? 집에 가서는 애들이 공부 안 해서, 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다 티가 납니다. 우린 공부한 기기가 아니죠. 우린 공부한 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한 기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을 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도 학교 탓, 엄마 탓, 친구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이다. 학교 탓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태블릿만 붙잡고 있습니까?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누구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사르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선택 또는 결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입니다. 선생님 1학년 담임할 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 못한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예, 남 탓하지 마세요. 모두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의 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가 가져란 것입니다. 의외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란다. 밥은 안 먹었다. 책임의식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앙가주망. 지식인들이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정당하다면 길거리로 나서서 지식인들과 지성인들과 함께 그 사회의 문제점들,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것입니다. 앙가주망, 프랑스어죠, 불어죠. 이거 영어로 하면 엔게이지먼트입니다. 잠시만. 오랜만에 써갖고. 다행이다. 엔게이지먼트.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줄까? 넌. Engagement. engagement. 무슨 뜻이냐면 약속 또는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engage, 예, 약속 또는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자.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했던 말이고, 실제로 사르트르는 어떤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길거리로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기도 했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교과서 페이지 149쪽으로 넘어와서 실존주의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좋아하는 사상 또는 사상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 얘기합니다. 당신은 자유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것만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보편적 도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도덕이라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창조해내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도덕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남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수업은 나는 열심히 해줄 수 있고 자료도 필요한 만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했을 때 선생님 처음에 요 위에서 얘기했었지요. 예, 근대 윤리 한계. 예, 그리고 실존주의는 과학기술의 문명과 대중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회복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는 개별성을 획일화된 삶이 아니라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 되겠습니까? 개인의 주체적 결단.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칸트와 다르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시를 했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신함으로써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존주의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의미를 이끌어준다. 자, 바로 장폴 사르트르의 사회 참여와 책임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삶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 작품을 보면은 실존주의 문학에서 뭐 구통가 아마 그런 책들도 있을 것인데 철학책으로서 유명한 것은 실존주의는 즉 휴머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르트르에게 그의 제자가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 제자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살고 있었고 형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제자는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 프랑스군에 가담하고 싶어 했지만 형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젖어 있던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겠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네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큐레케고르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그 선택을 피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딨니? 절망이라고 했죠. 절망.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아무도 너 대신 해줄 수 없다. 너가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자습 시간에 태블릿만 선생님한테 안 걸리길 바라면서 쪼물딱 거리고 있는 것도 그 친구의 선택이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또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워서 잘하고자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18, 19살의 청소년입니다. 부디 이 실존주의 사르트르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번 내 스스로의 어떤 자아, 내 스스로의 인생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한 30분 정도 녹화했는데 한 10분 정도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이런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해 주는 분이 있길래 링크를 하나 여기다가 또 걸어 놓겠습니다. 아마 사르트르와 관련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일 것인데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 수업과도 그분은 철학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